편하게 이제 말씀하셔. 이제 뭐 우리끼리 이제 얘기하는 거고. 아유 반갑습니다. 저 네. 수원에서 일하고 있는 박명배라고 합니다. 뭐이 공장님께서 새로 오신 분들을 화재 재물보험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한테 좀 그 선배로서 선덕희님 그 내려놔. 음. 거기도 하지 마. 여기 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찍으면 부담스럽잖아. 좋은 일이 있다면 전해주겠다 해서 제가 예전에 사실 강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많이 다녔는데 옛날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드려야 될까 하고 제가 좀 고민하다가 일단 그 기본적으로 화재 보험은 이런 거다라는 걸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예전에 개척 영업에 대해서 논문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간단하게. 현대사 연수원에 가가지고 교육받으면서 그 자료, 실제로 제가 겪은 거를 논문을 정리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타이틀을 재물보험 실천 어프로치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우리 뭐 대표님도 계시지만 이론적으로는 우리 대표님께서 많이 알고 계세요, 그죠? 네, 많이 적다도 많이 알고 계시고, 근데 저는 말 그대로 필드에서 느낀 대로, 경험한 대로 이렇게 화재보험을 제가 어프로치했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입사 3개월부터 개척을 나갔습니다. 개척을 나간 동기가 저는 내성적인 성격에다가 남한테 부탁하고 싶은 성격이 쓰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함을 정리했더니 그래도 기업에 오래 있었으니까 한 450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든든하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한 바퀴 이렇게 인사를 쫙 다니니까 3%도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분들이 평가하는 문제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가 현대상에 온 저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스스로 내가 서야 되겠다 그래서 기업체를 뛰었습니다. 나가게 된 동기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해보지만 역시 화재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필요하다. 성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설계를 좀 해봐야 됩니다. 남의 설계해 주는 것과는 절대로 제가 발전이 없습니다. 본인이 해야 돼요. 자꾸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재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설계를 좀 많이 해봐야 된다. 우리가 저는 화재보험을 누구한테 설명 들은 것도 없고 하지만 논리를 이해하려면 어느 보험사고 설계가 가능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다 돼요. 그래서 논리를 좀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장 나가서 이제 영업 스킬이죠. 영업 스킬을 이걸 지식과 어떤 설계를 자료로 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프로젝트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이거를 좀 고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술이 이제 많이 필요한데 역시 이것도 남한테 설명 들은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겪고 해봐야 내 물건이 된다는 것을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이게 보상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건 알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게 우리가 제가 개척을 20몇 년째 다니지만 단순한 질문도 엉뚱하게 답변하는 설계사들이 98%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2% 3% 차이가 그분한테는 고객한테는 이분은 뭔가 좀 다르게 공부를 하고 있구나 아니면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미지를 준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뭐 상품 지식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뭐 우리가 가장 그 화재 보험은 그렇잖아요. 팩트가 있잖아요. 결정 팩트가 있습니다. 건물 구조급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다음에 구조급수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뭐 보험사마다 이게 그림이 좀 다릅니다. 구조급수가 뭐 1, 2, 3, 4급 있잖아요. 또 아시다시피 구조급수 있고. 그 다음에 업종 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이제 크게 나눠서 일반, 주택 일반, 공장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는 공장률 쪽으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저는 사실은 차차에 화재보험 유율수라는 게 책이 한 권 있어요. 보험 개발에서 나오는 그 책에서 많은 보험사들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예전에 참 많이 봤습니다. 그 유율책을. 거기에 무수히 책이 한 권이니까 우리가 업체, 기업체가 업종이 엄청 가변하게 있듯이 거기에 맞는 이 정리된 유율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율수를 많이 들여다봤고요. 상품 뭐 회사마다 다 다른 거 이거 참고로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가 화재보험을 접근할 때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제 고민이 보험가입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고민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시까지 이게 좀 짧으면 이 가입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이제 사장님한테 뭐 건물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거 물어보거든요. 대부분이 구두로 또 답변을 해요. 하는데 그 구두로 답변하는 게 매년 결산하시잖아. 그러니까 장부에 보는 거 보고 답변하시는 사장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장님은 대략 이 정도 됩니다라고 답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속된 말로 그냥 이렇게 좀 이 머릿속에서 구두식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보통 소유자의 계약이 추산액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일반 설계사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이 아까 건물구조부터 말씀하셨다시피 건축물 대장을 찔줄라도 정부 24세 찌는 거 아시죠? 24시 띄어서 그 건축물 대장을 다 발급하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장 그러면 건물, 기계장치, 뭐 시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계약자한테 의존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로 제가 하다 보니까 어떤 사장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계상의 장부상의 장부가의 잔액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머릿속에 중국가를 대략 얼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가장 위험한 게 장부상에 보는 거 보고 말씀하시는 사람이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회계상의 감가 생각하고 한국감정원에서 정한 감가율에 대한 감가 생각하고는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감정원은 정액법으로 하잖아요. 그죠? 인증해야 되니까. 근데 보통 기업체는 정률법으로 조기상값을 막 한단 말이에요. 왜? 이익을 내기 위해서.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업체에다가 사장님 매년 결산하시죠. 유형자산 리스트 결산서에 리스트를 주시면 제가 작업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뭐 사무실에 자기 일하다가 뭔가 찾으려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장님 회계 사무실, 세무사 사무실 연락처만 저한테 담당자가 알려주시면 제가 통화해서 받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진행한다 그러면 흔쾌히 주거든요. 가뜩이나 바쁜 데다가 거기다가 자료 찾으려면 그것도 또 한 20-30분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회계 사무실 연락처만 하시면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전화 한 번만 드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걸 연락해서 하겠습니다. 위료자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건축물 대장 떼어보셨잖아요. 보면 동그랗게 보면 연면적이 나와 있고 주 1, 2, 3개 세부 나와 있잖아요. 부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하는데 보수에 대해서 자세한 거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받으면 여기다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사마다 다 있어요. 현대해상도 있고 KB도 있고 다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물어보고서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서 여기 보면 건물, 기계, 중기 클릭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건물을 넣으면 여기 예상 제가 이게 여기서 쓰는데 예상 제초달 가액이라고 있잖아요. 예상 보험 가액이 나옵니다. 예상 제초달 가액은 저게 우리가
새로 저 건물을 짓 때 들어가는 총 원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예상 보험가액은 경련이 지금 2008년도에 준공했잖아요. 그러니까 기간 경과 년수에 대한 각 경련 한국은행에서 정한 경련 감가액에 나와서 예상에서 나온 수치예요. 그러니까 저게 100%는 맞다는 게 아니고 참고로 요 수준에서 가감을 해서 정하된다는 그런 큰 무리가 없다. 제가 뭐 별도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우리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범위 내에 들어가야만이 나중에 보상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자세히 나중에 제가 별도로 또 말씀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하든지 아니면 뭐 85%를 잡든지 이렇게 좀 특정하면 그래도 그냥 부두를 듣고서 사장님이 말씀드린 것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저걸 뺏겠다고 갖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화제가 났어. 그러면 내가 드릴 수 있는 근거는, 자, 나는 이 시스템에서 내가 대입해서 나갈 수치인데 여기서 이상한 소리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나는 회사가 잘못된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자기가 관련 뺏기다가 굉장히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기계장치입니다. 그래서 나와요. 입력하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앞에 뭐 재물 보면서 기본 어프로치. 아까 궁금한 거 있었는데 구축물은 뭐예요? 네? 구축물은 그냥 패스해도 되는 거예요? 구축물은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옹벽 같은 거, 옹벽 같은 구축물이라고 하고 또 어떤 회사는 또 이게 이렇게 이 건물이 아니고 땅에 붙었는데 올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구축물이라고 해요. 그걸 건물로 건축물의 모양새를 안 갖추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흔치는 않아요. 건물로 가지는 않고 구축물에 있는 따로. 그 다음에 제가 앞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재 보험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기본 지식은 필요하다. 업종 급수와 급수를 하는 세부적인 건 나중에 제가 기회 됐으면 또 설명드리고, 요율. 이 사실 두 가지 팩터만 알으면 나머지 부수적인 문제거든요. 그것만 알고 논리를 접근하면 재물보험은 그렇게 어려울 거 없다. 사실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그러면 몇 번 해보면 이게 내 거가 되면 이런 거라구나 하고 이해하고 또 내가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강조하는데 설계를 많이 해볼 수밖에 없다. 설계를 하면은 우리가 뭐 기업자 사장님 만나면 인적사항이나 사업자 사본이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기초 데이터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면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입 금액 정보가 있을 경우가 있고 없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있을 경우는 증권을 달아줘요. 아니면 증권에 왜 보험료를 비교하려다 보니까는 주기 꺼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장님 그러시면 보험료라든가 중요한 남이 알면 안 되는 정보를 가려주시고 복사해달라는. 왜냐하면 동일하게 해서 비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포인트는 그거예요. 사장님 지금 비교를 받으시려고 하는데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제시하고 B라는 사람이 엉뚱하게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 비교가 사장님 판단할 때는 특히나 이 화재보험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문을 해 던진다 그러면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동일하게 조건해서 제가 비교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권을 보험료를 가리더라도 어떤 사람은 기왕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험료 가리고 줘서 받아가지고 증권하고 사업자 사고는 업종이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화재보험 가입 안 된 경우는 없죠? 이제 그거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같은 경우도 달라내면 여기 항금률 나오잖아요. 이거 가지고 주라 이거죠. 뭐 견적을 받은 거를 주더라도 있으면 뭐 남이 알으면 안 되는 정보를 가리고 달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요청하면 됩니다. 아까 제가 사업자 사본 말씀드리기 보면 사업자 소지지가 나와 있고 종목이 나와 있고 업종 종목이 나와 있고 업체가 나와 있잖아요. 업체 종목 요게 산업진흥행용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사업자가 피기업체는 사업자니까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최종생산 상품이 뭔지를 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확인을 해야 되고요. 가입 정보가 없을 경우입니다.
없을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프로치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어서 사장님 범부로 얼마 정도 기가 얼마 물어서 메모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죠? 그런 방법도 있는데 조금 없으면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화재보험 양식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앞에 사진 보는 앞에서 펴놓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메모를 할 거 아닙니까? 메모를 해서 일단 받아와야 되겠지. 솔직히 하게. 여기서 낸 거예요? 카톡에 다 지운 거예요. 로그아웃 하면 되잖아요. 누구죠? 거기 가서 왼쪽 거 설정하시면 돼요. 여기 밑에 설정. 설정 그거에서 로그아웃. 잠금 모드. 로그아웃 해야지. 잠금 모드는 계속 소리 나는 거고 로그아웃 해야지 빠져나가지. X 하시고 다시. 여기 통일하게 설정. 그 위에 설정. 위에 종이 옆에. 맨 위에 거기 X. 로그아웃. 누가? 됐다. 로그아웃 해야지 되지. 잠금 모드는 오케이. 이게 촬영하다가 이게 다 편집할 수 있는 게 지랄났네 이게. 그러니까. 가입 금액 정도가 없을 경우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일단 양식을 보여드리겠지만 양식에 일단 질문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하고 이렇게 기록을 쭉 해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건축물장을 또 발급해서 또 보험 가입 평가를 데이터를 대입을 해서 일단 건물을 뽑아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사장님 부르는데 5억이래요. 근데 보험 시스템에 대입해 보니까 7억 나왔어. 아니 8억 나왔어요.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사장님 사실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 우리 보험회사 시스템에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기계장치도 이게 사장님을 생각하는 거랑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럴 때 유용자산 리스트를 주시면 제가 메일 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정확히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아마 거기서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없는 아까 거. 요즘 고객 입장에서 유효자산 리스트를 10번 넘어가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무슨 질문이 제가 현장에서 가입하지 않은 기업체가 많은지. 이 가입이 안 돼. 네. 거의 글쎄요 한 5% 내도 3% 정도 현찮게 가입했다고 봐요. 현찮게 들어져 있을 뿐이지. 네, 현찮게 들어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제가 다녀보면 엉터리 들어있는 데가 참 많아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하다 보면 그거의 차이가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나름대로 메모를 해요. 질문해서 나름대로 장례실이 포맷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뭔가 사장님한테 그냥 보드로 질문하는 것보다는 양식을 놓고 할 때 이분은 뭔가 좀 접근하는 게 나름대로 좀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걸 얘기해 준 거죠. 그런 것도 차이 있다는 거죠. 네, 구체적인 생산 품목과 공정 과정을 확인하라고 이거 제가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생산 품목이 뭔지 공정 과정을 아니면 회사마다 공정 과정 품질 관리과가 있으면 공정 과정이 있어요. 그 시트가 그런 거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건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또 건물에 가설 건축물이 있는지 여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공장 내 현장을 확인하잖아요. 둘러보면서 하고 여러 가지 소화 설비라든가 위험품 사용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사진 촬영하고 그래서 나중에 배치소를 나름대로 그 현장에서 그려요. 대충 그려가지고 와서 다시 재정리해야 되겠죠. 배치소를 그려놓고 요즘에 화재보험 심사 올리면 배치소 첨부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늘 얘기지만 설계를 자주 해낼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이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거는 뭐 어느 보험사를 하든 뭐 구조는 비슷합니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어느 보험사를 설계하든 아주 수단을 할 만큼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화재 보험도 가설계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뭐 사업자도 이름 넣고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주인번호 본인 거 넣고 해도 돼요. 가설계를 구출을 해보고 해봐야 돼요. 먼저 이거 현대해상 걸 제가 들었는데 또 다른 보험사 또 참고해 주시면 될 거예요. 보면 소재지가 들어가고 뭐 건물 급수요, 단일 구조나 복합 구조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업종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오고 구조 선택해 주고요. 그죠? 전산에 들어가면 이건 회사마다 약간 차이 있어요. 복합 구조에 뭐 상급 면적이 어떻고 4급 면적이 어떻고 나오잖아요. 입력하면 프로트치가 나와요. 그리고 10%, 20%, 30%에 따라서 할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상 설계를 들어가고 화재 배상, 화재 배상 면적하고 앞에 재물 구조, 기본 재물 소재지 면적하고 보험 일치시켜야 되잖아요. 일치시키는 거 중요하고요. 일반 재물 설계도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한데 이거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보면서 다르니까. 뭐 현대에서 인수심사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나중에 좀 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심사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내가 이거 잘못 쓴 거에 대해서 심사 거절하는 거 아닌가 이럴 수 있어요, 실적으로.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해서 넣어주면 돼요. 위험 진단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판매 스킬의 영업적인 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신의 현장이 답이에요. 공장을 자꾸 다닐 수밖에 없어요. 들어가는데 제가 제 경험에 비추면 자신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고 화재 보험 지식이 짧아. 들어갈 때 어때요? 어떻습니까? 두려워요. 걱정도 되고 들어가서 사장님이 차 한잔 마시려고 앉았는데 어떤 질문을 딱 던졌을 때 답변을 못하면 어떡할까? 아마 누구나가 겪는 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당연한 거예요. 그 경험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혀야 됩니다. 부딪혀서 업체 사장님 몇 번 해보니까 이렇게 질문하는구나. 그거를 내 영업으로 승화를 시켜야 돼.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고 그래야 됩니다. 그럼 내 거가 되는 거지.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전의 거지만 지금 실선정보 보상이라는 게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12월까지 장기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좀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20%에서 지금 장점이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플라스틱 연합회랑해서 단체보험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저렴한 단체보험을 만들어서 이거는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그걸 강조하셔야 돼요.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회사 사장님한테 원가 절감해 드리는 거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 공장들의 규모에 따라서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세부가 돼요. 우리 플라스틱 단체 보험이. 그럼 이걸만 갖고 우리는 또 영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장기하고 플라스틱 단체 보험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약점이 있어요. 특이하게 없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기랑 연계해서 화배체 특약으로 살려서 벌금료, 법률용어로 살려서 장기랑 묶어서 윈윈하는 거죠, 윈윈. 저희가 이익화가 윈윈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재물보험을 가지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돼요. 저는 사실은 이게 없을 때 20% 오기 전에는 진짜 더 엄청 3배, 4배를 열심히 뛰었어요. 왜? 그렇게 해도 계약이 10군데 터치하면 2군데, 3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죠. 왜? 같은 원수사 가지고 해서 여러 회사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야. 왜? 현대나 하나나 KB나 메리츠나 거기서 보기가 해요. 그러니까 보면서 큰 차이가 없으면 저 사람하고 좀 아는 것 같지만 내가 지인한테 들겠다. 그러잖아요. 그런 걸 깨야 되는 겁니다. 깨려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 아 이분이 상대방한테 화재보험에서 이분은 진짜 화재보험의 전문가라는 거를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해야 돼. 재활보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 공부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그걸 내 걸로 승화를 시켜야 돼. 그런 게까지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재물보험에서 자신감도 생기고 영업에 또 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요거 제가 뭐 예전에 전부보상 업체를 리모델링한 사례. 그러니까 우리가 화재보험을 안내할 때 그냥 설계서 가지고 안내하는 것보다는 설계서 가지고 안내하면 머리가 복잡해요, 상대방. 그 글자, 깨알 같은 글자 읽으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 실무자들은 보겠지만 대표님한테 머리에 확 들어오려면 뭔가를 한 장의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필요합니다. 내 나름대로 뭔가 정리를. 이게 정답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런 포맷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브리핑을 해드려야 들어다야 되죠. 한눈에 설명할 수 있어요. 비교 설명할 수 있고 궁금한 거 해서 이런 식으로 뭐 요거는 이제 소멸성하고 정신하고 병행해서 제가 들어간 사례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경쟁에 따라서 어떤 데는 장기만 가지고 경쟁을 붙이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소멸성만 가지고 붙이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장기와 소멸성하고 결합해서 붙이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나올 때 나는 어떻게 나올까? 그잖아요. 네. 상대방이 장기를 할 때 내가 이걸 장기로 승산이 없어. 자 그러면 내가 이기려면 장기에 항금률 좋은 거야. 소멸성으로 보험료를 낮춰서 원가 세이브 어떻게 났냐? 이거를 사장님한테 설명을 드려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사장님은 이분은 지금 기업부에서 일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 어디 기숙사 사례고요. 설계 장비 종업원 당번을 장기할 때 착색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상의 기본적인 거는 알아들었는데 설계사가 10명이면 8명, 9명이 사장님이 질문한답니다.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불이렇게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장님 기계 얼마 들었죠? 거기서 강가에서 줍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이 7, 8명이나 이거죠. 엉뚱한 답변을 한단 말이죠. 화재의 보험은 뭐예요? 미래평가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입하지만 이 가입한 물건의 가치는 미래에 불났을 때 평가라는 그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까 우리가 제조달가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불난 시점에서 건축 신축용도, 기계 상법 거기를 거꾸로 속을 빼서 한국은의 강동원 강가율에 따라서 강가에서 예상 보험가의 가치를 보험가의 가치를 가입 평가하는 거예요. 그거랑 보험 가입 금액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80%만 넘으면 거기서 보상을 원만하게 진행을 하는 거죠. 80% 미만이 안 되면 비례 보상 1억이 손해 나는데 1억을 다 안 주고 8천만 원만 나가게 돼요. 7천만 원만 나가게 돼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거기서 다툼이 있어요. 거기서 손해사상사하고 보험사, 고객하고 거기에 중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설계사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우리가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보험 영업하는 설계사가 하나의 책임이다. 하나의 업무에서 그런 걸 잘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보상이 아직 깊이는 우리 손해사항사 대화를 저도 많이 해봤지만 우리가 깊이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알아둬서 얘기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아까 제한 유형은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양식에서 제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플렛. 이거 저는 제 자신만의 리플렛을 제가 예전부터 만들었는데 지금도 20호 와서 또 만들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잠깐 말씀드리면 꼭 필드를 나가서 영업을 내면 또 일정이 바빠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한테 이걸 알리고 싶어. 그럼 방법이 뭐예요? 영업을 하다 보면 명함도 닫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을 보내는 겁니다. 회사로.
DM을 내 영업자를 그러니까 홍길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재물보험에 대한 소스, 그다음에 재물보험에 이렇게 줄여야 중요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DM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담을 안 했더라도 딱 보내주는 겁니다. 네? 랜덤하게. 그러면 전화 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DM 발송하는 거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보내거든요. 그것도 저 예전에 많이 보냈는데 지금 뭐 한 달에 보통 뭐 30개 정도 추려서 해가지고 보냅니다. 왜냐하면 터치했던 데가 안 되는 데 있잖아요. 또 기억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등기로 보냅니다. 등기로 보내. 그리고 선택 등기라면 받거든요. 그래서 특보. 발신인을 기재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이런 거죠. 사장님 후배가. 그러면 담당자가 실무자가 받아봤을 때는 못 듣거든요. 그잖아요. 그런 사람이 전달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사장님 후배가 보다는 이거 뜯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사실은 사장님한테 신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내고 씁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중요한 정보를 사람이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꼭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제 겉에다가 후배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가 사장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 그래서 제가 꼭 사장님이 볼 수 있도록 하게 썼다고 양해를 이렇게 쓰면 욕가사가 하나도 없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너 왜 후배라 그랬어?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중요한 건 대표가 봐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래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개척 영업사를 제가 간단하게 우리가 많이 비교를 잘했죠. 여러분 비교 계산하고요. 제가 요거 제 프로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업에 오래 있었고 그다음에 저는 법인 결산도 했고 기획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업무를 다 알아요. 기업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면 프로필에서 준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자재보험 보상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런 게 이제 제가 실제로 이 개척 뛰면서 들으면서 대화하면서 느낀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본부장님 통해서 잘 드릴 테니까 참고로 가시고요. 시간상 제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또 오래 되신 분도 있으니까 제가 현대에서 MBA 8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이제 MBA라는 건 우리가 회사별로 잘하는 사람들 교육받는 거 있잖아요. 그 우수 플래너들 그 8기를 들어가서 교육받고 논문을 쓰라는 거예요. 자기가 실제 영업한 사례. 저는 제가 아까도 소개했지만 재물보험만 영업을 주로 했으니까 개인 영업은 제가 안 하고 그냥 얘기하는 사람만 받고 나머지는 그냥 올인을 기업에다가 쏟았습니다. 그게 올해 23년차인데 이거를 제가 이제 이게 쓴 것이 지금 이게 10년차 됐을 때 쓴 거니까 13년 전의 데이터입니다. 논문이. 그렇지만 개척 영업에 대한 거는 세월이 흘러도 제 경험이잖아요. 잠깐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을 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화재본 영업하려면, 현장 개척 영업하려면, 연고 영업, 뭐 있잖아요. 소개 영업, 그렇지만 자기 생각의 틀을 안 바꾸면 안 돼. 그것도 바꿔야 돼. 그거 바꿔서 우리가 이 개척 영업이 솔직히 쉽지는 않아. 현재서 내가 400명까지 되는데도 채 10명도 안 됐으니까 개척이 그 정도로 아마 보험사들로 많지는 않아요. 그만큼 뭐예요? 역으로 시장이 넓다는 거죠. 시장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설계자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거를 나가는 사람이 뭐예요? 나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챙기는 사람이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틀을 좀 바꿔주셔야 제가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한 경쟁에서 생존 전략은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실천이다. 이게 답이에요. 할 수밖에 없어. 실천 안 하면 안 돼. 실천해봐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또 실패도 해봐야 되고 그럽니다. 이게 제가 했다 해서 매번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10번 줄여서 안 되는 데도 있고 또 한두 번에 되는 데도 있고 이게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절대로 포기를 안 했습니다. 아까 리플렉 제가 보여드렸잖아. 5년 있다가 전화하시는 분이 있어. 5년 있다가. 어떤 분은 3년 있다가 전화해요. 무슨 얘기냐면 리플렛을 안 버리고 있다가 꽂아놓은 거예요. 꽂아놨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분은 그런 거지. 지금 지인이 하고 있으니까 친한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눈치를 보는 거지.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 공장 하자마자 전문가한테 맡겨주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입도 잘 되셔야 되고 보상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진짜 지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인 믿다가 보상 못 받는 사례도 많고 싸우는 사례도 많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야. 또 어퍼성 발언이죠. 환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듣고서 그냥 무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귀담아 들어놓는 거예요. 어떤 분이 1년 있다 답이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3년 있다 오는 사람이 있고, 5년 넘어서 답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그래요. 옛날에 될 때 디프레션을 끊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전 깜짝 놀라는 거 보고서. 아, 이렇구나. 이 자료를 내가 수없이 뿌렸습니다. 아마 몇천 장 뿌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안 버리고. 그래서 저는 그런 희망을 갖고 예전에 안 됐다 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게 수치랍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프로필을 이제 홍보하라고 아까 보여드렸고요. 누리기지만 아까 다른 사람 전문가의 인지가 상당히 그걸 하나하나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개척도 제가 해보니까 처음에 무대포 되고 막 돌았는데 그냥 뭐 업종 상관없이 막 돌았어요. 처음에는. 그잖아요. 모르니까. 네? 모르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요령이 생기는 거죠. 아, 뭔가 좀 순서가 필요하겠다. 아, 일단 다니다가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들어간 입주한 회사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다니다 보면. 그런 회사를 우선 집중해서 공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들어갔어요. 입주했어. 그래서 화분을 쳐다보죠. 화분이 와 있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 화분이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네? 왜냐면 누가 담당 있으면 화분이 와 있을 거 아닙니까? 화분이 없어. 제가 무조건 보냅니다. 화분을. 계약도 안 했는데 보내는 거예요. 계약도 안 했어요. 화분을 축하 화분을 10만 원짜리 보내. 어떤 분은 안 했는 분도 있어. 그렇지만 감사하는 것 마음은 갖고 있겠지. 근데 어떤 분은 그거에 대해서 또 사람이 그런 거예요. 왜? 이런 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래서 계약 되는 사람 없이 됐어요. 예전에 제가 350, 350짜리 화분 때문에 되는 사람 업체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면서 힘줄 들어왔어. 그러면 화분이 놓여 있어. 쫙 훑어봅니다. 그래서 없다. 그러면 하고. 아니면 있다 그러면 비교견적으로 들어가야겠지. 그런 식으로 접근해요. 그 다음에 기존 공장을 이사가는 업체도 있어요. 새로 짓지 않고 임차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공장도 타켓스가 관심을 갖고 빨리 접근해요. 왜? 그때는 화재보험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가입하거나 그런 확률이 많잖아요. 그죠? 아까 신공장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재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재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신공장 밤에 퇴근 시간 이후에 저녁 먹고 현장을 다녔어요. 예전에 야간에 야간작업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야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근을 들어가는데 밤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인사하고 뻑뻑 인사하니까 놀래가지고 옷을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앉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왔던 사람이 신기하잖아요. 밤에 영업을 하는 사람이 보니까 이 양반이 신기한 거예요. 야, 밤에도 영업을 다녀? 근데 밤에 영업을 다니는 이 목적은 야근한다는 얘기잖아. 이게 들어가 바쁜 게 들어가서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자금도 그래도 원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밤에도 많이 다녀봤어요. 야근. 예전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회사들을 이렇게 해서 영업을 했고요.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저렇게 이제 명함을 저 이제 들어가서 명함을 이제 인사하고 받잖아요. 안 주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두 번, 세 번 가면서 줍니다. 그래서 명함을 수집해서 매일매일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 정리를 엑셀로 아니면 뭐 우리는 스캔 기능이 있으니까 스캔 떠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해서 이거를 쫙 정리를 해야죠. 그래야 여기서 이제 DM 보내고 또 보내는 거예요. 네? 내가 다녔던 데를 다시 한 번 또 DM을 또 보내고 사장님도 인사장 편지 쓰면서 또 어떨 때는 이 워드를 치지 않고 수기를 써서 보낼 때가 있어요. 손필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써서 자 이마저마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제가 인사드렸다시피 이렇게 영업을 하는 거 있으니까 혹시나 기회가 되면 사장님 저한테 불러주십시오. 제가 하나부터 제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확하게 제가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신뢰가 이게 제가 20년 동안 다녔지만 다니게 된 근거가 제가 이게 처음에 어렵다가 이 언덕을 넘었을 때까지는 신뢰가 쌓였다는 생각을 내가 가졌을 때부터 자신감이 생깁니다. 상대가 날 신뢰할 때는 업체에서 다니고 신뢰를 해. 거기서 내가 점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정장을 입고 되게 정중하게 갖고 단정하게 들어가고 항상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분은 참 열심히 한다는 이미지를 사장님한테 심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된 사장님이 지금 여기 우리 이 대표님도 아시지만 팔탄에 하리 PMP라고 있어요. 사장님이 모임에도 많고 라이온스 로타리 많아요. 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몇 번을 갔어요. 제가 그 사장님한테 가기를 10번 넘게 왔습니다. 한 20번을 간 것 같아. 그런데 차 한잔 마시면서 하시는 소리가 우리 박 팀장은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 말 들으니까 저는 계약을 주고받고 떠나서 엄청 힘이 났잖아요. 누구든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내가 보니까 와서 질문하면 답변도 제대로 못해. 얼버무리고 어디 가서 물어봐서 해주되나? 이런다고 그러는 거예요. 대충 자기 궁금하니까. 내가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하여튼 궁금한 거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얼버무리고. 사장님 그냥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박 팀장이 아무래도 이거 좀 한번 정찰해달라. 이래서 지금 하면서 제가 지금 그 사장님이 거의 한 7년, 8년 거래를 하고 있어요. 소개해 주시고. 네, 그렇게 거래해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제가 아까 제안서 드렸잖아. 상대하고 상대하고 싸울 때는 너무 정확한 정보를 주면 안 돼요. 제안서에서 아웃라인만 주면 돼요. 왜냐면 굳이 너무 세세하게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세세하게 주면 상대방 정보가 세요. 그래서 저쪽은 지인이야. 아니면 친구야. 그러면 내가 줘버리면, 저기 이렇게 오는데? 너는 어떻게 된 거냐?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주면 안 돼. 우리가 개척 영업에서는 절대로 내 속을 이 키를 가지고 있어야 돼. 아웃라인 주되 회사에서 알 정보만 주면 돼. 그래서 비교 설명해 드리고 포인트를 주고 이렇게 해서 장단점 있고 해드리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너무 많은 걸 주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말 그대로 그렇잖아요. 나를 알고 저걸 알면 이긴다잖아요. 그렇지. 나를 알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있죠. 상대방한테 신뢰를 쌓고 꾸준하게 터치를 해야 됩니다. 정보를 알아내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은행하고 많이 붙었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사람이 은행에서 사실 기업들이 대출을 받으면 꺾이잖아요. 꺾기로 뭘 들어라 그래요. 아니 저축성 적금을 들어라 그러잖아요. 특히 반가가 생기면서
화재 보험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연을 드렸습니다. 사장님, 나한테 들고 싶은데 그래요. 사장님, 그러시면 사장님 사신 동생이 얼마 전에 보험을 시작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은행 담당자한테. 이거 회사랑 좀 하자고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은행 팀장이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거꾸로 질문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을 들어보시죠. 그때 나중에 그렇게 해야 했더니 팀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불편하지 않게. 왜냐면 대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조 남들에 빼면 은행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빼야 될 거예요. 부드럽게 빼려면 우리 사수나 그 정도 부모가 보험을 했는데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 달랬는데 어떻게 했냐. 네? 사정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사람인지라 아무리 은행도 여기지만 은행이 사실 은행이 본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러십니까? 하시고 나중에 계좌부터 하시고 이게 또 나오는 그것도 하나의 합법이다. 이거. 결론입니다. 개척을 하실 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터치해요. 내가 설령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피자를 먹을지언정 아니면 내가 잘 모르고 답변했더라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하면 되는 겁니다. 해서 그리고 자기 거를 아까 쭉 말씀드렸지만 설계도 해요. 붙여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정리를 해야 돼요. 그 자료를 가지고 자기가 하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1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레벨업이 돼 있다는 거죠. 이제 그때는 화재 보험의 전문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요거 마지막에 요거 우리 인식화 우리 이 대표님이 만들어주신 인식화 우리 이 제안서 양식도 있고 제가 좀 만든 제안서 양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대표님이 저희 프라트 영업을 하면서 이걸 상품을 줬는데 과연 우리 설계사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했는지를 얘기 들어보니까는 좀 들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람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만들고 해서 제안서를 만들고 이 제안서를 만들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크레타 가서 정보를 빼서 보고 가입 금액도 아까 그런 것도 참고 좀 해서 그런 걸 해서 이 제안서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절세도 이렇게 된다. 근데 절세도 중요하지만 사실 비용 절감이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보험료가 2배 이상 차이가 났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 데 있고요. 그래도 60%, 40%, 1% 정도니까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플러스 영업이 그래서 강점이다. 그거를 장기랑 이 특약을 잘 살려서 영업을 제한서를 만들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만든 프로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서 명함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자리까지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자료를 드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명함을 주면 명함 어떤지 몰라. 그잖아요. 근데 자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우리 플라스틱 영업에 대한 같이 우리 대표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우리 같이 연구해서 만든 거죠. 우리 프로필. 그래서 좀 수정만 하는데 본인이 맞게끔 하시고 그다음에 단체보험에 대해서 개요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비교, 기존보험하고 단체보험하고의 장단.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단체보험과 장기재물보험의 양쪽의 특징을 잘 100% 살려서 우리가 소득도 대가로 늘려야 돼요. 왜냐하면 보험료를 싸게 줬다서 그건 끝나면 안 되죠. 우리 단체보험 수수료가 말에 9%, 7% 이런 5% 이런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기름값 정도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비스. 장기로 크게 받아서 소득을 올려야 돼요. 이것도 저는 재물보험만 하니까 또 여기 우리 말하는 경영적인 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종신보험도 있고
여성분들은 또 그거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기 초사제보험에 대해서 좀 처음 분도 있고 또 오래 하신 분도 저희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브리핑을 좀 1시간 걸렸네 드렸는데 제가 아무리 말을 되고 여러분들 들어도 내 거가 아닙니다. 그죠? 내 거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여기는 어마어마한 저의 노력과 땀과 희생이 여기다 쌓여있는 대지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장점을 일시적으로 오셔서 좋은 상품 가지고 정말 우리가 보험사 다 설계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활용해서 이게 아니더라도 비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활용하면 100%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아마 소득 중요한 소득이잖아요. 그죠? 소득 좀 올리면서 좀 재미나게 일하고 흥이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영업의 저하고 어떤 동기부여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좀 자리를 준비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박수 한번 쳐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있으면 우리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난뭐